자, 그럼 이제 가산세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아둬야 할 가산세를 미리 좀 적어놨는데 일단 요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 외우시고, 자,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는 거고, 그 외의 거는 이제 추가. 뭐 그 외의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요 정도만 알아도 넘쳐 흘러요. 자, 그럼 466페이지 하단에 사례 1을 보시면은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산세를 계산할 때 처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은 저처럼 자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자,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을 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납부세액이 나오죠. 자, 매출세액이 있는데 매출세액은 과세가 있고 영세가 있어요. 자, 매입세액이 있어요. 매입세액은 과세가 있고 영세가 있어요. 잘못 적었어요. 매입세액은 과세고 영세가 아니라 자, 매입세액은 이제 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고 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고 그 외에 기타가 있어요. 그 외에 기타. 자, 과세가 있는데 과세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고 기타. 영세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있고 기타. 자,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할게요. 원래 그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 매출세액 부분에 과세와 영세로 나눠져 있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받은 거하고 그 외의 걸로 나눠져 있고,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이외에는 기타로 분류를 할게요. 영세는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랑 영세 기타. 자, 그러면은 거기 사례 1에 보시면은 자, 하단에 자, 다음은 제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해당란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할 때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그럼 누락된 자료가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 및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 판매. 과세죠. 과세 세금계산서잖아요. 100만 원에 세액이 얼마가 누락이 됐어요? 10만 원이 누락된 거죠.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잖아요. 공급가액 50만 원에 부가가치세 5만 원.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납한 세액이 얼마 있냐면요. 5만 원이었잖아요. 자,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자, 매출 일단 가산세는 매출 쪽만 생각하시고 매입 쪽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매출 쪽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이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부분. 자,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요거 관련된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신고를 할 때 영세율은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죠. 세액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영세율도 신고해달라는 의미에서 영세율 신고 안 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를 적용시켜요. 영세율을 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회사의 매출이 누락될 위험성이 있어요. 수출한 건데 부가세 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반영 안 시키겠죠. 부가세 신고한 것만 보통 매출로 신고하고 그 외의 거는 신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영세율이 있으면 반드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달라고 해요. 만약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나와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자, 매입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금 낼게 했었는데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잖아요.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납부 불성시에 가산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 안 했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영세율 신고해야 되는데 영세율을 제대로 신고 안 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선시 가산세, 세금 낼 게 있었는데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 신고불하고 납부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순서가 세금계산서, 영세율, 신고불하고 납부불,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요 위에 봤더니 세금계산서가 얼마짜리가 발행이 됐어요. 문제 봤더니 100만 원짜리가 발행이 됐죠.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도 잘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집계해야 된다라고요? 합계표에 집계해야 된다라고 썼죠. 그리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발행하고, 발행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전송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발행, 전송, 합계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했대요. 이 단계는 잘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요걸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으면은 합계표 제출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이미 국세청에다가 그 내용을 알려준 거잖아요. 국세청이 전산망에 전송만 되면 자동으로 합계표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세가 없어요.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는. 그래서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오케이, 국세청에 전송 오케이, 그러면은 없고, 예, 오케이, 가산세 없어요. 자, 영세율 없으니까 영세율과 관련된 가산세 없어요. 자, 매입 쪽은 가산세 없고, 자, 이 가세 기간에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의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시 가산세 50만 원의 가산세율이 10%예요. 여러분들, 이 신고불하고 납부불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이고, 요 위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랑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가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예요.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불하고 납부불 6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몇 프로 감면이에요? 50% 감면. 자, 납부 안 한 세액이 50만 원, 하루의 이자가 만분의 2.50 붙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미납 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대요? 91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 상단의 사례 2% 볼게요. 자, 다음은 468페이지 상단의 사례 2요. 자, 468페이지 상단에 사례 2가 있는데, 다음은 제1기 애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의 해당 난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할 때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애정 때 누락한 거를 확정 때 반영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대표이사가 제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 및 소비하였다. 무상 사용한 제품의 공급 원가는 300, 시가는 3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은 시가의 10%만큼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면제이기 때문에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50만 원에 10% 해가지고 35만 원. 이게 왜 가세 세금 매출에 과세 부분에 왜 세금계산서하고 기타로 구분했냐면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징빙을 발급했을 때는 신고불하고 납부불만 있는 거잖아요, 가산세가. 그래서 세금계산서 이외에 징빙을 발행했으면 다 기타로 빼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한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요 칸이죠. 500만 원에 세액이 0이에요.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고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발행과 전송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으면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나치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세율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가표 얼마나치 신고 안 했어요? 500만 원치 신고 안 했죠. 0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나와요. 500만 원에
가산세율이 몇 프로냐면요. 이 가표에 대한 가산세인데 가소신고한 가세표준의 가산세가 0.5%예요. 0.5%. 자, 근데 신고자 붙은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원재료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매입 세금 계산서 100만 원에 세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35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은 25만 원의 세금을 안 낸 거죠. 25만 원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 불상시 가산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25만 원에 가산세율이 10%가 나오겠죠? 자, 6개월 이내 신고했죠? 왜냐면은 문제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학정신고서에 반영했다죠. 지연제출이잖아요. 예정 때 누락한 걸 학정 때 반영하는 걸 지연제출이라고 하고, 그럼 3개월, 거의 3개월 만에 신고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납부하는 게 얼마예요? 25만 원. 하루에 이자 얼마 붙는다라고 했어요? 만분의 2.5. 자, 미납 일수가 얼마라고 했냐면요. 문제 안 나와 있나? 자, 미납 일수는 프로그램에 나중에 자동으로 구해줄 거예요. 근데 직접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요. 미납 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미납 일수예요. 그럼 납부기한이 언제까지냐면요. 부가세 신고 예정 신고 기한이 4월 25일까지니까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4월 26일부터잖아요. 자, 납부를 언제 했대요? 7월 25일 날 납부했다죠. 자, 그럼 미납 일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26, 27, 28, 29, 30. 4월 달은 5일 있네요. 5월 달은 31일, 6월 달은 30일, 7월 달은 25일.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여기 며칠이 나오냐면요. 92일이 나오겠네. 맞나? 60일, 91일이 나오네. 91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계산이 옛날에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됐는데 지금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5월달이 31일이고 6월달이 30일인 거는 그럼 어릴 때 이런 거 손가락 하는 거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6월달이 30일까지가 있고 5월달이 31일까지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거 있잖아요. 누락한 거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누락한 건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간주 공급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요 밑에서 신고불하고 납부불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영세일 신고하는 거는 영세일 과세표준 신고 불상시 가산세, 그리고 요 영세일 세금계산서 발급뿐이니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도 나올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까지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하고 둘 다 나오는 거였었어요. 자, 매입은 가산세 없고, 그 다음 신고불하고 납부불은 순수하게 세금 안 낸 거에 대한 가산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번 풀어볼게요. 자, 468페이지 하단의 사례 3에 다음은 문제 읽어보면 다음은 제1기 확정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세 신고 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8월 29일에 수정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다. 동그라미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자, 그럼 일단 매출 누락한 거잖아요. 누락한 금액이 얼마가 있느냐? 세금계산서 부분에 공급가액 10만 원에 부가세 만 원. 자, 동그라미 2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29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20일에 20에 2만 원. 동그라미 3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7월 27일에 하였다. 30만 원에 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3만 원이죠? 3만 원에 대해서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나와요. 3만 원 곱하기
가산세율이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10%,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가산세가 10%이죠. 자, 6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몇 프로 감면이에요? 50% 감면. 자, 납부하는 게 얼마예요? 3만 원. 하루의 이자가 만분의 30 붙죠? 자,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대요? 안 나와 있네. 자, 미납 일수가 지금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7월 25일까지였잖아요. 근데 언제 신고 납부했대요? 첫 번째 주 끝에 8월 29일 날 신고 납부했다잖아요. 그럼 7월 25일까지니까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7월 26일부터 납부일이 언제래요? 납부일이 8월 29일. 그럼 26, 27, 28, 29, 30, 31일. 그다음 29일이니까 35일 미납한 거네요. 35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신고부라고 납부부는 무조건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부. 자, 그다음 위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가 다 적용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10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7월 10일 날 발급 및 전송했으니까 자, 공급 시기가 언제 거냐면요. 5월 21일이죠. 자, 5월 21일 거는 늦어도 언제까지 발행이 돼야 돼요?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이 발행해야 되고 전송은 6월 11일까지잖아요. 근데 언제 발행을 했대요? 7월 10일 날 발행을 했대요. 자, 언제까지는 지연 발급이 돼요? 7월 25일까지는 지연 발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발급했으면은 지연 발급이에요. 가산세가 몇 프로짜리요? 그럼 1%짜리겠네. 10만 원에 1%짜리고. 자, 이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29일 날에 발급 및 전송했대요. 7월 29일이면 요때네. 요때는 가산세가 몇 프로짜리예요? 2%짜리, 2%짜리. 미발급이잖아요. 미발급은 가산세가 2%. 자, 동그라미 3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7월 27일에 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잘했대요. 5월 21일 날에 발행을 하고 발행 오케이. 자, 전송을 언제 했대요? 자, 전송은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6월 11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발행을 5월 21일 날 했으면 전송을 5월 22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발행하고 전송을 안 했잖아요. 그럼 계속 전송 안 하고 있다가 언제 전송했대요? 7월 27일, 25일을 넘겨서 전송했네요. 그럼 무슨 전송에 해당돼요? 미전송이죠. 미전송은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몇 프로라고 했어요? 0.5%라고 썼죠.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30만 원에 대해서 1%, 10만 원짜리가 1%짜리 하나, 2%짜리 하나, 0.5%짜리 하나.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요. 다 더하면은 3,500원이 나오겠네요. 3,5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3을 풀어봤는데 풀 때 있잖아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여기 미발급,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자,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알아두실 때 지연 발급 있잖아요. 지연 전송 같은 거잖아요. 지연. 언제까지라고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거나 전송했으면은 지연 발급, 지연 전송. 그 이후에는 미발급, 미전송.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필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가산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469페이지에 거기 필수 사례 보시면은 가산세만 계산해 볼게요. 입력은 나중에 하고. 자, 애정 때 누락된 자료이다. 학정 신고서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자, 누락된 걸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그냥 지연 제출이에요. 애정 때 누락한 걸 학정 때 반영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누락된 게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세금계산서잖아요. 1,000만 원에 세액이 100만 원짜리 하나 누락이 된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비사업자인 홍길동에게 신용카드로 소매 매출한 제품 88만 원인데 과세 기타란에 80만 원에 세액 8만 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주 1회 상사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 판매 매입세금계산서 50만 원에 세액 5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매출 세액이 100만 원에 8만 원 하고 매입세 공제 5만 원 받으면은 103만 원의 세금을 안 낸 거죠. 자, 그럼 103만 원에 대해서 신고부하고 납부부를 계산하시면 돼요. 신고부하고 납부부는 세금 안 낸 거 미납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이고, 그 다음에 위에 세금계산서 부분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부분은 국세청에 전송 발행하고 전송은 제대로 했으니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기 472페이지 볼게요. 자, 472페이지 가산세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자, 474페이지 보세요. 자, 474페이지에 거기 2번을 가산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다음은 주 안성의 2019년 제2기 애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자료이다. 제2기 학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난에 누락된 자료와 가산세를 반영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거기 2번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제품 150만 원을 매출처 담당 사원에게 선물하였다. 과세 기타란이죠. 과세 기타란에 시가의 10% 180만 원에 1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간주공급이잖아요. 간주공급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두 문구가 있다라고 했죠.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 대표이사가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쓴 거. 자, 그 다음에 2번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 발행과 전송은 제대로 됐죠. 세금계산서 부분은 발행과 전송만 제대로 되면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자, 840에 84만 원. 그 영세율이죠. 세액은 빵이죠. 잘못 봤다. 저 동그라미 2번이네. 동그라미 2번에 350이네. 자, 350만 원에 세액은 0이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 상권 여기네요. 840만 원에 세액은 얼마예요? 84만 원. 자, 4번에 영업부 비품의 매입세금계산 상권 매입세금계산서 160만 원에 세액은 얼마가 돼요? 16만 원 이렇게 돼요. 5번에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 간주공급이죠. 과세 기타란에 넣으면 돼요. 시가 350을 더하면 180에서 350 더하면 530이네요. 530에 세액은 얼마가 돼요? 5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료를 정리를 다 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낸 게 84만 원 더하기 53만 원 빼기 16만 원 하면은 121만 원이 나올 거예요. 121만 원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죠. 130 맞나? 139만 원에서 16만 원 빼면은 137만 원에서 맞네. 예, 맞아요. 121만 원.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뭐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신고부라고 납부부를 계산하라고 썼죠. 6개월 이내 신고한 거죠. 왜냐면 문제를 보면은 애정 때 누락한 걸 학정 때 반영했대요. 거의 3개월 만에 신고한 거죠.
자, 납부불은 121만 원 곱하기 하루의 이자가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를 곱하는데 미납일수는 며칠이냐면요 92일이에요. 자, 근데 위에 부분을 봤더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서는 없어요. 왜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으면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서는 없어요. 자, 그다음 영세일 신고하는 게 얼마나치가 있어요? 350만 원 있죠. 그 영세일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0.5%가 나오고 신고자 붙은 가산세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에요. 자, 그래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뭐 잘한 거잖아요. 발행과 전송을 잘했으니까. 근데 영세일 신고 안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영세일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세 표준에 대해서 0.5% 6개월 이내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474페이지 3번 가산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주 덕원의 2019년 1기 애정 부가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애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 330이 있는데 과세 기타란이죠. 300에 세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금액 이것도 과세 기타란이겠죠? 간주 공급이니까 400에 40 직수출 매출이 있는데 영세 기타죠? 500에 세액 0이에요. 자, 마지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이 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500만 원에 세금 빵이죠. 자, 그럼 세금 맞는 게 얼마예요? 세금 맞는 게 40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겠어요?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나오겠죠. 40만 원 곱하기 10% 6개월 이냈으니까 50% 감면. 납부하는 게 40 하루의 이자가 만분의 2.5 미납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대요? 90일로 가정한다네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봤을 때 가세 기타라는 별다른 가산세가 없고 요 밑에서 신고불하고 납부불에 영향 미치겠죠. 영세일 신고하는 게 얼마예요? 500이죠. 영세일 신고하는 거 500에 대해서 가산세 0.5%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상단에 4번 문제가 있는데 자, 4번도 일단 문제 푸실 때 있잖아요. 세금 안 낸 거를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누락된 거는 다 예정 때 누락한 걸 확정 때 반영하는 문제들인데 누락된 거 표에 3건이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매출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누락됐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 있잖아요. 세액이 0이고 직수출도 세액이 0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불하고 납부불은 100에 대해서 그 문제는 100만 원에 대해서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나올 거예요. 미납일수는 며칠이래요? 92일. 일단 요걸 먼저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위에 부분을 봤더니 영세율 신고하는 게 영세율이 여기 300이고 여기 500이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가 얼마예요? 신용카드는 가세 기타란이잖아요. 1000만 원에 세액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영세율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800에 대한 가산세 800에 0.5% 50% 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건이 있잖아요. 세금계산서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나와요. 영세율도 나오고 신고불 납부불도 나오고 세금계산서가 지금 발행과 전송 발행은 언제 했대요? 9월 2일 날 발행했다죠. 근데 9월 2일 날 발행한 거는 늦어도 전송이 언제까지 돼야 돼요? 다음 날인 9월 3일까지 돼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 기한이 1월 25일까지인데 1월 25일까지도 전송이 안 됐다죠. 전송을 언제 했대요? 1월 25일 날 했다네요. 근데 1월 25일 날 전송하면 무슨 전송에 해당돼요? 지연 전송이죠.
지연 전송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몇 프로가 돼요? 0.3%죠. 부가세 신고 기한이 1월 25일까지 하면은 지연 전송 가산세가 0.3%, 300만 원에 0.3%의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9월 3일까지 발행은 9월 2일인데 전송은 9월 3일까지. 근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한이 1월 25일까지만 전송하면은 가산세가 지연 전송으로 빠지죠. 0.3%짜리가 돼요. 자, 됐고 그럼 가산세 웬만한 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저기 476페이지에 8번이 있는데 8번만 가산세 계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8번 보시면은 주 한일은 2019년 이계 확정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20년 2월 24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확정 신고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수정 신고서 작성은 나중에 실기할 때 배울 거고 일단 가산세만 계산해 볼게요. 자, 그 가정은 읽어도 잘 안 읽히실 것 같고 그 오류사항만 보세요. 누락된 거. 자, 누락된 게 첫 번째 영동상사의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한 건은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20년 2월 22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발행을 했는데 전송을 잘못한 거네요. 그럼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나오죠.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 세액이 50만 원. 자, 여기 한 건 누락이 됐는데 여기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나오겠죠. 전송 500만 원을 뭐 했어요? 미전송이에요, 지연전송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1월 25일까지인데 2월 20일 날 전송했으니까 얘는 미전송이죠. 0.5%짜리겠네요. 자, 두 번째 누락된 게 원재료를 소매로 300만 원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한 건을 누락하였다. 매입세액에 카드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겠죠. 300에 30. 자, 세 번째 주 대박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만 원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한 건을 누락하였다. 세금 계산서 100만 원에 10만 원 여기 누락된 거죠. 자, 그러면 세금 안 낸 게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10만 원 있었죠. 10만 원에 대해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거 가산세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자, 위에는 요거 세금 계산서 무슨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 0.5%짜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 계산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세금 안 낸 게 얼마냐? 안 낸 세금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분 위로 가셔가지고 영세율 누락된 게 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세금 계산서가 만약에 뭐 발행이 안 됐거나 전송이 안 됐다. 발행 가산세가 발행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전송이죠. 전송 학계표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전송하고 난 다음에 학계표와 관련된 거는 발행과 전송이 제대로 됐으면은 없고, 자, 발행이 제대로 됐으면은 발행이 제대로 되고 전송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 발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 이거 한 방만 적용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순서가 얘가 적용되면 얘 두 개는 안 하고 얘가 적용되면은 얘는 안 되고, 네, 요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고,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475페이지 하단에 6번을 마지막으로 풀 건데 6번 풀기 전에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 딱 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자, 462페이지 상단에 462페이지 상단에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에 1%짜리 가산세가 지연발급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법인하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에 종이 계산서를 발급해도 돼요. 예, 인정을 해주는데 가산세가 몇 프로가 있냐면요. 1%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 종이 계산서 발급했으면은 1%짜리 가산세가 있다. 예,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지엽적인 거 거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이번에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가 있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최근에 한 번 출제가 돼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것도 어려웠다. 그럼 지금 하는 거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무 1급에서나 나오지 세무 2급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464페이지 하단에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464페이지 하단에 맨 하단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64페이지 하단에 거기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2019년 5월 21일 날 5월 21일 날에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돼요? 늦어도 6월 10일까지 발행해야 되겠죠?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야 돼요. 물건을 판매한 자, 공급하는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겠고, 자, 늦어도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돼요?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부가세 신고기한이죠. 이때까지 발급하면은 지연 발급이 된다라고 했었죠. 가산세가 몇 프로가 돼요? 공급가액의 1%가 돼요. 이때를 넘어가면은 자, 이때를 넘어가면 미발급이 된다라고 했었죠. 미발급이에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몇 프로라고 했어요. 이때는 공급가액의 2%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다라고 했어요. 물건을 판매한 자 입장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늦게 하면은 가산세가 7월 25일까지면 1%, 그때를 넘어가면 2%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자 입장에서 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가산세가 있느냐? 자, 그때 그 앞에서 얘기할 때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어요. 매입세 공제를 늦게 받았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때리면은 돌려받을 돈을 늦게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때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를 늦게 했다라고 해서 돈을 늦게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때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이때까지만 받으면은 받기만 했으면은 언제든지 신고하면은 계산서 그 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딱 이때까지 받긴 받아야 돼. 받고 난 다음에 신고는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6월 10일까지만 받으면은 언제든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받은 거를 늦게 받아버린 거예요. 요때 받아버린 거예요. 10일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제 날짜에 받아야지 혜택이 아니라 그 부가세 부담한 거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지. 네가 늦게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라고요. 왜냐면 계산서를 지네 마음대로 주고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금 계산서를 제 날짜에 안 받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금액도 그 엉망으로 이렇게 발행하고 이러니까 딱 그 날짜에 맞게 그 명확하게 발행을 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받으면 이제 지연 수치가 돼요. 지연 수치가 되고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가 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뭐가 있냐면요. 가산세가 0.5%가 있다라는 거. 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 자, 7월 25일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이게 작년까지는 아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기한 지나서 받은 거 있잖아요. 7월 25일 이후에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아예 안 해줬는데 그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6개월까지는 괜찮아요. 6개월이면은 8, 9, 10, 11, 12, 1월 25일까지 요때 받은 것도 지연 수치에 해당해줘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7월 25일까지 안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 버렸는데
그 이후에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는데 요때라도 받으면은 똑같이 가산세 0.5% 적용시키고 매입세 공제 해줘요. 왜냐면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인데 공제 안 해주는 공제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거래처 중에 하나도 이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계산서를 7월 25일 이후에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 10% 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계산서가 1억 원짜리면 1,000만 원을 안 돌려준대요, 세무서에서.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나 싶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거, 자기가 부담 부가세 못 돌려받으면은 이건 진짜 억울한 건데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언제까지 연장해 주냐면요, 6개월 지난 1월 25일까지. 자, 이때까지 받으면 다 지연 수치를 해줬어요. 자, 근데 이제 6개월을 넘었다. 자, 6개월을 넘으면 이때는 아예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가산세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10% 못 돌려받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벌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가산세가 10%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때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거. 신고 6개월 지나면 아예 매입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제때 받은 거는 시험에서는 보통 다 제때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늦게 받았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거는 지연 수치에 해당하고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는 상관없고, 상관이 있는데 가산세가 있죠.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 있고,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에 더 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기한 지나고 난 6개월 이후에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데 가산세는 0.5%가 있다. 그래서 거기 462페이지 상단에 자,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2번에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공급 시기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가산세는 몇 프로가 있다라고요? 0.5%. 자, 시험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데 기출된 걸 보면은 거기 475페이지 하단에 6번 문제 보시면은 475페이지 하단에 6번 문제에 2번의 매입자를 보면은 주 정상에서 7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8월 20일에 지연 수치하였다. 요거예요, 요거. 지연 수치한 거는 가산세가 몇 프로라고요? 0.5%. 뭐 정확하게 뭐 날짜를 주면서 가산세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냥 지연 수치 가산세가 0.5%.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자, 그럼 가산세 내용 설명을 다 했어요. 세무 2급에서 가산세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100%를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은 넘쳐 흘러요, 가산세는. 막상 시험 쳐보면은 기본적인 가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어렵지 않은 기본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참 많은 내용 배운 거니까 이게 다 소화가 되면 좋고, 혹시라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시험장 갈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신고부라고 납부분만 알아도,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만 알아도 그 가산세만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시험에 한 60-70%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은 뭐 자기가 공부하는 거 안 넣으면 그뿐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신고부라고 납부분은 이해를 하셨죠? 그거는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분이잖아요. 굳이 하나 더 안다라고 하면 영세율 신고 안 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수정 신고 및 가산세에 대한 실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